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근감소증에 대한 임상적 중재에 대한 임상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근감소증은 노화에 따라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특히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공식적인 진단 기준으로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2018년도에 유럽, 그다음에 2019년도 아시아,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공식적으로 질병 코드를 부여받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발견되고 있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을 보시면은 80세 이상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그 유병률을 갖게 되고요. 또 근감성 유무에 따른 생존율을 보면은 근감성이 있을 때 뚜렷하게 생존율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감소증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노화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노년기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신체 활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만성 질환, 특히 노인성 질환들이 다 관여됩니다.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근골격계에서부터 내과적인 많은 질환, 또 암성 질환, 그리고 또 이게 급성기에서 회복기 단계에 이어지는 그런 근감소증도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 유지되면서 점점 악화되는 그런 근감소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대표적인 임상적 상황, 특히 급성기에서는 고관절 골절, 그다음에 만성 유지기에서는 당뇨라든지 대사증후군, 그다음에 암성 근감소증을 중심으로 임상 중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감소증 중재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다양한 그런 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뒤처져서 예방 관리가 되지 않고 사후 관리 정도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그 운동하고 그다음에 영양을 중재를 통해서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으나 그것이 실제 예방적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역량을 발휘하나 근감성이 이미 진단된 환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된 것이 현실적인 제한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중증도가 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환자 중심의 그 수요에 맞는 그러한 표준 관리 방법이 근감소증 그 중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했고 이를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준 방법을 개발을 하고 그것을 확산 보급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 시험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이러한 파센에서의 그 환자 중심 연구에 선정이 돼서 이를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운동과 영양 중재가 많이 제한되지만은 좀 더 시기와 기능 수준별로 다 요소 운동 프로그램 적용하고 또 다단계 수능도를 고려한 복합 프로그램과 또 근거 기반의 영양 중재와 운동 중재를 결합해서 복합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함께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운동 전문가, 그다음에 임상 영양가까지 다 포함된 다학제 중재를 강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다학제 운동 영양 중재 방법을 임상 효과를 통해서 보건의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 수립 기반 자료를 제시하고자 시행이 되었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주관으로 해서 공동기관으로 중앙대학교 병원, 또 경희대학교 병원, 또 이후에 또 여러 확산 병원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5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 과정입니다. 먼저 노인 환자의 의료적 니드를 병원과 지역사회 각각 파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구체적인 그런 환자 중심의 그 수요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사회에 있었던 그런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그 노인 코호트하고 그다음에 급성기에서 고관절 골절 코호트에서 전향적 등록 시스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인 근감소증 등록 시스템을 구축을 했고요. 네, 초기 단계에서는 저희 연구팀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근감소증을 연구하는 그 대부분의 연구자가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병학회와 골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근감소증 워킹그룹을 우리가 결성을 해서 한국의 근감소증 진단과 관리에 대한 그 표준 지침을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평가 도구에 대해서 전문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악력과 신체 수행 능력의 평가에 대한 표준화를 이루었고요. 이에 대해서 최근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다학제 운동 역량 복합 중재 방법을 다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급성기에서 회복기까지 아니면은 유지기에서 이런 도입기에서 유지기까지 각 시기에 따라서 기능 수준별로 운동 경제를 초기 단계에서는 1대1로 진행을 했다가 또 1대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영양 중재에서도 영양 결핍 정도에 따라서 레벨 1, 2, 3 이런 방식으로 다각적으로 복합적인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정한 그런 수준의 그런 중재가 디자인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설계된 그 중재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 학회의 인도스먼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을 잘 도식화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환자한테 제공되는 여러 안내서 매뉴얼도 제작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총 5개 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를 해서 급성기 회복기와 만성기에서 다기관의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1차적인 그런 분석을 한 상태이고요. 주요 1차 변수인 5회 일어서기 검사를 통해서 근감소증의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중재군에서 유의하게 그런 개선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2차 주요 변수에서도 유사한 개선 정도를 보였습니다. 1차적인 임상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이제 5차년도에서는 전국적으로 그 실제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지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1차 의료 단계에서 통합관리로서 근감소증 중재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희대학교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1차 의료기관이 참여를 해서 중재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감소증 표준 중재 방법을 진행하면서 1차적으로 1차 주요 변수인 신체 수행 평가, 간단 신체 수행 능력 검사를 활용한 신체 기능 평가에 대해서 신의료 기술을 신청을 해서 공식적으로 신의료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개발한 운동 영양 복합 표준 중재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위 정의와 적용 범위,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급여 수가 방안으로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재활 치료의 적응증 확대를 통해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이 구체적인 표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이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의료 확산 전략으로서는 특히 만성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가 기존의 만성 관리 제도 만관제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에게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지역 사회에 적용하는 이러한 근감소증 중재 모델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실증을 함으로써 여기에 근감소증 관리를 추가하는 것을 정책 제안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임상 진료 지침이 개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통합 관리 서비스가 단 근감소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성 질환에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기와 중증도에 따른 맞춤형의 그 효과적인 치료 중재에 대한 높은 근거를 생성할 수 있었고요. 또 정책적으로는 미충족 의료 수요를 현재 근감소증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치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임상 중재, 효과적인 중재를 통해서 건강보험 체계에 도입을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방향이 되겠고요. 또한 노인 근감소증 환자가 장기적으로 장애와 사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의료의 체계에 있어서 보장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에 경감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